이렇게 추운 날에 또 6층까지 걸어오신더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보당진흥사업회 도지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게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쓸 때마다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마 지금 약 200개 나라가 우리 지구에 있는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추운 날에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나라는 아마 저는 세계에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젊은 노인네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요새 기분 좀 나쁘시죠? 고령자라고 요새 이야기를 바꿨습니다만은 그 로마 시대 때 시케로라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은 나라를 구한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체력은 좋지만 분별력이 모자란다. 그러나 노인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을 버티고 있는 분들이 대충 50세 이상의 애국적 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장층이죠. 노장층. 그래서 여기 오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상대한다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다 표정들이 다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내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만나면은 이 비관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내년에 좌익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든지 게임이 다 끝났다든지 그런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미래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저울을 잘 때 어느 쪽으로 기울기 전에 먼저 저울 추가 팍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쪽에 조금만 힘을 보태줘도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 공포감, 막연한 비관론 이것을 없애는 게 내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되면은 50세 이상 유권자가 50세 이상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내년에 50세 이상 유권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예, 42%입니다. 42%인데 과거 예로 보면은 42%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50%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다면.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2012년 12월 이후 여러 번 선거가 있었는데 50세 이상의 투표율이 과거처럼 높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가 덜 났다는 이야기죠. 투표장에 나가는 이유는 첫째 화가 나든지 아니면 불안했을 때 투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여러 차례 선거에서 이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50세 이상 유권자가 화를 나고 불안해 하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사실은 화를 내야 될 부분이 많고 불안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현실과는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골칫덩어리고 걱정거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년에 종북 정권이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종북 세력의 득세 아닙니까? 종북 세력의 깽판, 법질서 파괴, 경찰서장 폭행, 최루탄 던지기, 온갖 선동과 거짓말,
북한 편들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악몽이죠. 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죠. 그런데 2008년 2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사람 입에서 단 한 번도 종북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으로부터 종북 세력 때문에 나라가 큰일 났다.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 뭐 라디오 연설 매주 한 번 하고 뭐 무수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거기에 종북이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되면 어떠냐?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하도록 대통령이 종북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다 압니다. 왜냐?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누가 빨갱이고 누가 애국자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러나 50세 이상은 그렇지 않죠. 교육이 필요합니다. 항상 교육은 되풀이해서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언론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큰 교사는 그 나라의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교사는 항상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면은 기사를 씁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면 텔레비전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큰 교사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종북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50세 이상이 보기에는 종북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종북 문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념 문제, 안보 문제 이야기하면은 바로 나오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빨갱이는 없다. 종북 문제 그런 거 없다. 라는 분위기를 지난 4년 동안 만들어내므로써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문제를 회피해 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대통령이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치부하고 옆길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종북 세력을 이렇게 키워놓은 것입니다. 지난 4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가졌던 압도적인 권한 530만 표 차로 이긴 그 권위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그 권력을 가지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에 반역하는 종북 세력을 청소하려고 작심을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만한 힘을 우리가 준 겁니다. 대통령이 한테 준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주었어요. 그 역사적 사명은 종북 세력을 청소하고 동시에 부패를 일소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인류국가로 만들으라 하고 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 사명을 거부함으로써 역사적 배신을 해가지고 오늘날 자신도 망하고 한나라당도 해체 직전으로 가고 보수 세력도 위기에 빠지고 대한민국도 위기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